상승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이남 대표 나연우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 정유주의 강세에서 다소 소외된 듯했던 SK이노베이션이 이번 주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네, 2분기 호실적에 대한 전망으로 인해서 좀 시장 대비 이번 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SK이노베이션의 2분기 예상 매출액을 21조 6천억 원으로 제시했고 또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으로 또 제시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15% 증가한 수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그 배터리 부분 시장 점유율 확대, 또 여기에 정유업체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좀 적자 예상으로 좀 시장에서 소외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긍정적인 실적 전망에 최근 4거래일 동안 9일 기준 1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이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아쉽게도 골든벨은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는데요. 먼저 나현우 대표님은 많이 올랐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기술적으로 단기 과열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국제유가 또한 과열권에 접어들고 있죠. 유가가 지금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금 오르고 있지만 지금 정고점인 130달러 이하에서 유지될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유가 상승이 나와야 주가 또한 탄력을 받는데 130달러 이하에서 유지될 경우에는 이런 과열권에서 추가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반면에 허인남 대표님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매수 타점만 좀 눌림목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유가 급등으로 좀 정제 마진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데 이런 정제 마진은 좀 정유사의 수익성 지표로 좀 매수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유 부분의 강세 그리고 또 배터리 부분의 적자폭 축소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기술적으로도 6월 외국인 기관 좀 순매수가 지속 중입니다. 타점만 중장기 관점으로 23만 원 전후를 좀 기다리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이 삼성전기 주가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면서 또 투자자들을 답답하게 했는데요. 이번 주 또 분위기 반전에 나서는 모습이었죠. 네, 테슬라와 4, 5조 원 규모의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수주입니다. 삼성전기는 원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집중하는 회사였는데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부진을 이루면서 주가 하락이 나왔었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신사업인 카메라 모듈 사업에 집중을 했는데 이번 대규모 공급 계약을 통해서 분위기를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에 역대급 저평가라는 분석 속에서 상승 전환을 모색하는 삼성전기. 그렇다면 지금이 더할 나위 없는 매수 기회일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도 골든벨은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먼저 허인남 대표님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테슬라와의 협력 소식에 좀 기술적인 반등은 주고 있으나 여전히 좀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낙폭 과대 관점으로만 접근하기에는 다른 종목들, 좀 추세 살아있는 종목들을 진입하지 못한다는 기회비용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번 반등 구간을 활용해서 좀 반등 시의 비중을 축소하고 뭐 자동차 섹터라든가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섹터 등 좀 시장 주도 섹터로 옮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나연우 대표님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 올해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매출액 10조 3천억, 영업이익 1조 6천억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PER은 10배 전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저평가인 상황이고요. 지금 가격 조정도 충분히 거쳤고 이번 테슬라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통해서 테슬라의 핵심 부품 거래처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추가적인 이런 계약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애플의 M2 칩셋을 기판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지금 M2 칩셋을 탑재한 애플의 신제품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이 부분도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품업계 최대 라이벌 삼성전기와 또 LG이노텍의 주가는 그동안 극명하게 또 엇갈렸죠. LG이노텍 주가는 고공행진을 펼쳤지만 또 삼성전기는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두 분은 지금 상황에서 하나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삼성전기의 편을 더 들어주고 싶은데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주가 낙폭 메리트와 이번 테슬라의 공급 계약을 통해서 좋은 그 강점들을 갖고 가볼 수 있겠고 이미 오른 종목보다는 앞으로의 그 상승 가능성이 큰 낙폭주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테슬라 공급 계약을 통해서 LG 이노텍의 그 공급 비율을 추월했는데요. 과거에는 삼성전기가 30%, LG 이노텍이 70%였다면 이번 계약을 통해서 삼성전기가 80%, LG 이노텍이 20% 이렇게 큰 격차를 벌여놨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주가 흐름에도 좋은 영향이 기대됩니다. 네, 허 대표님은 어떤 선택하실 건가요? 네, 역시 좀 낙폭 과대보다는 좀 신고가를 준비하고 있는 좀 LG 이노텍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LG 이노텍은 이제 삼성전기와 스마트폰 부품주 관련 좀 투톱인데 우선 외국인이 삼성전기를 좀 덜어내고 LG 이노텍을 담으면서 좀 추가 추세가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 악화 우려에 좀 힘든 흐름이고 또 반대로 애플은 하반기에도 좀 아이폰 판매 독주 예상되면서 LG 이노텍은 좀 견고한 흐름입니다. 변동성 장에서 좀 상승 추세 견고한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서도 가장 좋은 전략인 점을 감안했을 때 LG 이노텍 35만 원 이하 가격 조정 시 중장기적 관점으로 매수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삼성전기의 테슬라 카메라 모듈 수주 소식에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그 가운데 두 분이 뽑은 최선호주도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두 분의 의견이 계속 엇갈렸는데 이번에는 모두 퓨런티어를 선택해 주셨네요. 네, 퓨런티어는 그 자동차 그 자율주행 센서, 로봇 센서를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 네, 요즘 그 전기차 시장과 로봇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함께 성장 모멘텀 갖고 가볼 수 있겠고요. 이번 자율주행용 센싱 카메라 검사 장비를 삼성전기를 통해서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OS랩과 이렇게 라이다 모듈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이 SOS랩과 로봇 라이다 그 센서 개발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 섹터, 로봇 산업에서도 앞으로의 추가적인 좋은 뉴스라든지 이런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네, 현대로템입니다. 이 현대로템은 시장의 하락 속에서도 또 연일 상승하면서 주목을 받았죠? 네, 현대로템은 이제 현대차 계열 중공업 업체인데요. 철도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차, 전투 차량 등 좀 방위 산업까지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의 좋은 흐름은 이제 방산 수출 기대감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데 9일 기준 5월 25일 이후 10거래일 연속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180대 구매 의사를 밝혔는데 이 계약이 성사될 경우 수출액이 약 3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또 폴란드에 이어서 노르웨이와도 수출 계약 진행 중이라 역시 또 성사 시에는 국산 전차 완제품 수출 최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량 거래량 동반을 하면서 이제 기간 매수세까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현대로템이 계속해서 투자 매력 뽐낼 수 있을까요? 올려라 골든벨. 오늘은 세 종목 모두 골든벨이 울리지 않았는데요. 두 분 모두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추가 상승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지금 기술적으로 단기 과열권에 접어들었고요. 지금 이런 K2 전차 수출이라든지 이런 호재는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어서 주가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방산 관련주들은 북한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일시적으로는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과열권에서 컨트리 리스크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과열권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약간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최근에 핫 종목으로 또 방산주가 자주 등장을 했는데요. 올해 부진한 장세 속에서도 이 방산주가 또 독보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죠. 혹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눈여겨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제노코 준비했습니다. 제노코는 위성 통신, 방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공 전자장비 다수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최근 278억 규모 과기복 발사체 엔진 개발 과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미래산업 정책 수혜 대표주죠. 2040년까지 총 69기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성장 모멘텀 갖고 가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도 다음 주에 나로 2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이 5스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울려라. 네,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